여의도 정가는 지금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2차 공천자 발표를 앞두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내일에 2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황태순 정치평론가,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김한길 국민의당 지금 선대위원장이죠. 선대위원장이 오늘 2시에 기자간담회를 갖고 또 통합론에 대한 불씨를 살폈습니다. 저희들이 김한길 위원장의 기자간담회 내용 잠시 준비했습니다. 패권주의 청산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일이 선행돼야 야권의 개헌선 저지를 위한 뜨거운 토론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 대표께서는 통합을 제안하면서 개파 패권주의 정치가 부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여러 번 공언했지만 아직까지 그 실천은 보이지 않습니다. 진정성과 절박성을 담은 정중한 제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한길 위원장, 김종인 대표를 향해서 절박성과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제안을 했다. 그 얘기는 절박성과 진실성을 더 보여달라, 이런 이야기 같은데 오늘 기자간담회 내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진실성, 절박성, 거기다 하나 더 붙였죠. 정중하게. 뭐냐니까 사실 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어제 오전에 보면 어제 김한길 의원하고 안철수 대표 간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보면은 3개 붙었고, 네. 또 오후에 보면은 김한길 위원장, 선대위원장이죠. 선대위원장이 한 4분 정도 안철수 대표 찾아보면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기에는 보면은 이 두 분이 뭐 전혀 궤를 달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상태에서 오늘 김한길 의원이 저런 말씀하신 것은 내일이나 모레쯤 좀 더불어민주당 이제 본격적인 김종인표 물갈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2차 컷오프. 2차 컷오프라고 그러죠. 2차 컷오프, 본격적인 물갈이에 확실하게 뭔가 우리가 움직였으면 명분을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뭐 안 돼, 내가 광해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합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지금 천정배 대표나 김한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더 큰 가치는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를 저지하는 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면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뭔가 좀 보면 가시적인 그런 것을 보여주고, 또 제대로 좀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다시 한번 해주기 바란다 하는 그런 뭐랄까 그런 제안, 촉구 이런 것을 해석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옛말에 황우정사도 진창에서 미끄러지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뭐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김한길 위원장이죠, 선대위원장의 이 정치 행보를 보면은 정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느낍니다. 저분 하면은 D-Day 때부터 책사, 지략가, 기획가, 아주 뭐 또 정치도 상당히 담대하게 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런 행보를 보면은 본인의 지역구가 아주 어려운 것은 뭐 다 알려진 사실이고, 저분이 저렇게 금배지 하나에 연연하시는가? 지금 개헌론, 또 야권 통합이라는 그 대의,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지만 사실 개헌론이라는 것은 여당과 야당을 떠나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가지고 국회에 그런 그 개헌 투기, 개헌 의원들 모임까지 결성해 놨습니다. 그건 여야가 없이 현재와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개헌론을 끌고 와서 야권 통합의 대의를 주장하는 것은 정말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다. 본인도 그런 점에 대해서 최근에 여론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말하자면 원칙적으로 왜 탈당을 했습니까? 친노 패권주의 청산을 부르짖고 탈당을 했어요. 본인도 1월 3일 기자회견을 할 때 이런 정치 말고 할 때 그 대표적인 게 친노 패권 정치, 그 앞에서 굴종하지 않으면 쫓겨나는 그런 정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해갖고 7가지를 하면서 새로운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를 해보자, 백주의 새 정치 구도를 그려보자고 나오신 분이 지금 며칠이나 됐습니까? 물론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 또 국민의당의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예. 또 야권의 어떤 연대를 통해서 새누리당과 대결을 해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도 있지만 지금 김한길 의원의 그러한 얘기들은 예. 좀 명분이나 실리 면에서 떨어지는 제가 건 볼 때는 아니냐. 떨어지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김한길 위원장이 탈당을 하기 위한 명분을 쌓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겁니까? 지금 그렇다고 봐야죠. 명분을 여러 가지로 축적을 하시겠죠. 그래야 탈당의 하나의 명분이 되는 것이지. 엊그저께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고 또 국민의당에서 탈당한다고 하면 이게 정치를 희화하고 정치 혐오증을 아주 불러일으키는 아주 대표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종인 대표하고 상당한 물밑 교섭이 있었지 않겠냐. 그래서 2차 컷오프가 그 앞에 있으니까 우리 명분이 진로 패권주의, 낡은 진보 보여줘라. 청산을 위해서 나왔으니까 그것이 없어졌다면은 문재인 전 대표도 물러나시고 진로 패권 청산도 김정인 대표가 확실히 또 가시적으로 보여줬다 이런 예. 것을 명분으로 삼고 지금까지 김정인 대표가 한 건 없어요. 강기정 의원 그냥 격까지 하나 친 거 외에는 실질적으로 예. 말은 했지만 말은 여러 가지 했지만 구체적인 실천은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보여달라 그런 그러면 취지. 사실은 이제 결국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2차 컷오프 상황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사실 이미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져 있단 말이죠. 예. 김종인 대표가 어느 정도의 컷오프를 할 것이냐, 어느 정도의 수준이 돼야 국민의당도 좀 만족스럽고 국민들이 봐서도 정말 변화하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줄까요? 조금 그 앞서 말씀드리면서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재인 대표의 퇴진, 퇴진. 탈당파들이 친노 패권주의의 뭐랄까 청산, 낡은 진보의 청산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김종인 대표가 들어서 인적 쇄신 부분이 있고 노선 쇄신 부분이 있습니다. 노선 쇄신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변화를 주고 있죠. 당장 보면 햇볕 정책 문제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개성공단 어제는 폐쇄 또 문제라든가, 민노총도 가서 민노총 가서도 예. 보면 민노총이 어마어마하게 쓴소리를 했어요. 자, 노선의 변경, 즉 중도로의 외환 확장성에서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앞서 우리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적 쇄신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10명 1차 컷오프는 건 문재인표 컷오프고 김종인표 컷오프라고 해봐야 좀 강기정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친노 패권 그걸 구성하는 사람들을 물갈이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미 보면은 사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슬슬 연막을 치고 있어요. 뭐냐니까 그래 사람을 치면은 대체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무작정 이 사람 밉다고 치고 저 사람 밉다고 치셨는데 그 대체제가 없으면 고스란히 혼납하는 것 아니냐? 새누리당한테 헌납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약간은 좀 뭐랄까 완충제를 두고 있는데 마침 거기에 대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어제 문병호 국민의당 정치쇄신특위위원장인가요? 정치 좀 이름이 길어요. 그저 보면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 중에 한 분이죠. 문병호 의원이 딱 5명을 지목을 했어요. 네네.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친노 패권의 상징적 인물이니까 네. 우리는 그 지역에 공천을 해 주십사 우리 국민의당 지도부에다가 지금 건의하겠다. 화면에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해찬 나오죠. 전 국무총리, 이목희 정책위장, 네. 그다음에 정청래 전 정청래 최고위원, 그다음에 네. 김경협 사무부총장 지내셨던, 그다음에 전해철 전해철 의원. 삼철이라고 네. 그러죠. 뭐 네. 이해철, 이호철, 양정철, 전해철, 삼철. 근데 저 중에서 솔직히 말하면은 정청래 의원은 친노 직계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정동영 예전에 정동영 대선 후보하던 정동영 쪽 사람이고 실제 보면 지난해 28 전당대회 이후에 문재인 대표의 약간 좀 중도 크릭 네. 그 노선에 대해서 대놓고 공격했던 반발을 사람이 들었던. 바로 저 정청래 의원이거든요. 어쨌든 이 5사람 중에 5사람을 갖다가 지목을 했으니까 이 5사람 중에서 글쎄 한 몇 명 정도가 만약에 네, 김종인 대표가 손을 댈 수 있다면은 국민의당 쪽에서도 그래 저 정도면 김종인 대표도 현실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력하는 거 아니겠느냐 하면서 김한길 위원장을 비롯해서 콜 사인을 여러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가 이래갖고 서로 형제간에 싸우다가 수도권에서 공멸하느니 이거는 우리가 진짜로 좀 야권 대통합의 틀 속에서 뭉쳐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명분이 생길 수 있죠. 우리 황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 폭이 어느 정도가 될 것입니까? 물갈이. 2-3. 2-3이다. 우리 어쨌든 네. 만약 그런 지금 5명 외에도 사실은 친노 핵심들이 꽤 있습니다. 또 그 다선 중진들 중에도 특히 486이라고 합니까? 네. 옛날 전대 운동권 한번 해가지고 지금 재선 3선 아무 일을 하는 없이 이완구 공관위원장 얘기를 말하면 존재감 콘크리트에. 없는 네. 월급쟁이 국회의원들이 또 꽤 있어요. 그런 분들도 좀 걷어내시는 게 옳은 건데 어쨌든
김종인 대표가 그런 쇄신 공천이랄까 인적 쇄신을 한다면은 김한길 위원장은 절차적인 어떤 그 당내에서 절차적인 그런 수순을 밟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최고위원회에서 결의를 하게 되거든요. 예. 이게 안철수 혼자 다 끌고 가는 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고위원회에서 말하자면 통합 연대파가 있고 지금 보면은 마이웨이 독자 노선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토론을 통해서 한번 걸러보자. 여기서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안철수 대표라고도 안 따라갈 수는 없죠. 네. 그런 수순으로 가지 가고 않겠나 있다. 그렇게 그런 보여집니다. 측면에서 김종인 대표가 오늘 대구를 이제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김부겸 의원을 격려도 하면서 또 홍일학 컷오프된 홍일학 의원에 대해서도 좀 여러 언급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발언 준비해봤습니다. 대구를 이제 공략을 해서 이번 선거에 출마를 하시면은 그래도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해서 홍일학 의원을 지난번 비례대표로 영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오기도 전에 당에서 뭐 혁신안이라고 그래서 뭐 이 시스템 공천 등등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김종인 위원장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 이제 홍일학 네. 의원의 컷오프에 대해서 구제 여론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언급인데 네. 어떤 맥락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요? 일단 보면은 그 1차 컷오프에 홍일학 의원이 이제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바로 대구에서 좀 열심히 뛰고 있는 김부겸 전 의원이 서울 전 의원. 긴급 올라와서 상경해 갖고 내가 만약 이거 갖다 처리하지 않고 하면은 내가 보면 중대 결심. 중대한 결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김종인 대표는 늘 얘기했죠. 이걸 뭐니까 문재인표 컷오프예요. 문재인 대표 시절에 이른바 김상곤 혁신안에 따라서 시스템 공천. 시스템 공천.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김종인 대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거지 같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그랬어요. 그 나도 이거 원래 반대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 분위기를 해서 깠는데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홍일학 의원이라든가 다음에 이제 경기 북부를 네, 상징하는 네, 네. 문희상 이제 전 대표 같은 경우를 지목하면서 그 어려운 지역에서 험지죠 사실은. 다 잃어버릴 수 있다. 뭐 생각을 해보세요. 좀 대구입니다 여기가. 대구예요. 대구. 딴 데도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그 깃발을 들고 김부겸 의원도 마찬가지고 김부겸 전 의원도 홍일학 의원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입니다만은 거기서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그런 예. 식으로 갔다 하면 홍일학 의원이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 컷오프 됐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대구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마침 오늘 아침에 보니까 최근에 보면 추세가 김부겸 전 의원에 대한 추세가 조금 좀 내려가요. 하락세. 하락세인 게 마침 그 보면 필리버스터링 하면서 대구에서는 오히려 보수가 결집합니다. 그 무렵부터 시작해갖고는 항상 60대 이상에서만 김문수 후보가 이겼었는데 50대로 내려오더니 드디어는 오늘 오전에 발표된 경북일보와 폴스미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것도 하루 이상에 2번 했다는 거예요. 예. 같은 조사를. 저 너무 쇼킹해서 이미 한 4.4% 물론 오차 범위 내입니다만은 4%가 아니라 김문수 후보가 이제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적신호가 울린 거죠. 그러니까 보면 저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가서 좀 흔들리는 다독이고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홍일학 의원도 좀 보면 다독이는 가운데 그래서 아직까지 탈당계도 처리 안 했대요. 처리 안 했다. 사실 대구는 뭐 험지 정도가 아니라 야당 입장에서는 불모지 아닙니까? 불모지.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 25일 광주 가서는 광주 선언을 하면서 전략적 탈락을 시켰어요. 강기정 의원을. 네. 근데 여기는 전략적 구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홍일학 의원은 컷오프를 당했는데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전 김상곤 혁신안 특히 문재인 대표 때 한 건데 그건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당무위에서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공천권을 해소했으니까 내가 정무적 판단을 하겠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해서 사실상 구제 선언을 해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김부겸 의원한테도 상당히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TK 지역에서 뭐 크게 뭐 어떤 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올리지는 못하나마 그래도 분위기상에 배려를 하는구나. 김부겸 의원이 올라와서 뭐라 하겠습니까? 당이 대구를 버렸다. 이렇게 아주 선언하면서 홍일학 의원을 구제하지 않으면은 뭐 중대 결심한다고 할 정도로 버렸다겠는데 버린 게 아니다. 내가 와서 다시 챙기겠다. 그런 거죠. 내가 구제하겠다. 그 얘기는 바로 내일 2차 컷오프 세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들릴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볼 수 있죠. 뭐 컷오프 대상이
사실은 뭐 TK라든가 영남권에는 할 사람이 없어서 뭐 그렇게 비난받고 뭐 이렇게 할 여지가, 물갈이 여지가 예. 거의 없지만 그동안 어쨌든 그쪽에서도 당에 대해서 그 보수층에서는 과거에 그 친노 핵심 세력들, 그 친노적인 행태를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비리, 막말, 갑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정 세트를 하신 분들에 대한 네. 보수층의 반발도 크고 그런 분에 대한 비난이 많기 때문에 컷오프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쳐내면은 아무래도 야당이 달라지는구나 그런 인식을 주면 뭐 어쨌든 거기서 김부겸 의원은 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네. 훨씬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안철수 공동대표가 이제 오늘 지역구에서 출마 선언을 했어요. 내가 정치 구단의 비웃음을 사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저희들이 직접 출마의 변 들어보겠습니다. 평소 도통 말이 없는 아내가 말합니다. 괜찮다고요. 사람들 손가락질을 받아도 호사가들의 안주거리가 되어도 언론의 조롱거리가 되어도 여의도의 아웃사이더가 되고 소위 정치구단의 비웃음거리가 돼도 아내는 말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괜찮다고요. 말 없는 아내도 출마를 권유했다. 초심 잃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역시 어려울 때 믿을 건 가족밖에 없죠. 근데 보니까 아까 이제 안철수 대표 뭐 손가락질을 받고 호사가들의 네. 조롱거리가 되고 언론의 조롱거리가 되고 아웃사이더 정치구단의 비웃음 얘기했는데 그걸 갖다가 버텨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지금 사실은 초선 의원 중에서 이와 같이 정치 시작한 지 4년 채 안 된 순간에 대권 주자에 올라 반열에 오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초선에 당 대표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급속히 성장하다 보니까 따르는 진통이에요. 이것을 스스로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성장통이다? 성장통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서서히 성장을 해도 성장통이 있는 법인데 순식간에 폭발하듯이 성장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왜 후과가 없었어요? 후폭풍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갖다 해서 그런 부분들 비웃고 조롱하더라도 그걸 꿋꿋이 버텨 나가는 게 그게 정치인의 길이니까 네. 본인 오늘 얘기하셨대 뭐 우공이산 그야말로 우공이 산을 옮기는. 내가 내 때 못 옮기면은 내 아들 때 옮기고 아들 때 못 옮기면 내 손자 그 손자의 손자까지 언젠간 태산을 옮길 수 있다는 그런 의지 하나로 묵묵히 삽을 떴던 그런 자세라면은 새 정치의 어떤 초심을 잃지 말고 저 원내 교섭단체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길이 열리지. 사실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많이 이렇게 보면 꺾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어쨌든 안철수 의원의 처지가 우리가 뭐 이렇게 속담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안팎곱사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팎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어렵다. 당하는 예, 안팎곱사등이라고 하지 예. 않습니까? 그런 처지가 아닌가 보여지고 뭐 황 의원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정치적으로 너무 웃자랐지요. 제대로 기반을 다지면서 잘해야 하는데 그걸 잘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너무 많이 겪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쨌든 본인이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치를 새롭게 한다. 그런 네. 각오로 시작을 하면은 뭔가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길이 열릴 것으로 봅니다. 네, 사실 지역구 수성마저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형국이니까요. 참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새누리당 이야기를 잠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한구 공천위원장과 또 김무성 대표의 어떻게 보면 이제 싸움이 지금 굉장히 지금 대첩이 이제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완구 위원장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고 대담 이어갑니다. 위기에 대처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도로 많이 진출시키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중진들의 경우에 탈락되시는 분들도 이게 무슨 큰 하자가 있어갖고 큰 죄가 있어갖고 탈락된다 이래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제목은 시대가 필요로 할 때 달라지는 거예요. 새누리당 아무래도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아무래도 2차 공천 결과가 그렇죠. 이제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좀 밑자락을 좀 깔아 놓으신 것 같아요. 이완구 위원장 뭐라고 했죠? 뭐 위기에 대처할 인물들 있다. 또 뭐 탈락되더라도 뭐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중진 물갈이 폭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중진 물갈이 하겠다는 것을 우리부터 주사 놓을 때 먼저 엉덩이 주사 놓을 때 보면 딱딱 때리잖아요. 네네. 딱딱 때리고 그다음에 바늘을 찔러야지 안 아픕니다. 지금 딱딱 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거 중진들을 갖다 흔한 얘기를 솎아낼 텐데 예. 솎아놨다 그래서 당신들이 부족하거나 모자라서가 아니다. 다만 이 몸 정치 이 지형이라는 게 피라미드도 안 좋고 예. 역 피라미드도 안 좋습니다. 항아리 모양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중진, 그다음에 한 일할 수 재선이 있는, 네. 재선 허리가 단단하고 그다음에 초선이 좀 작고 그래서 이렇게 블룩한 항아리 모양이 제일 좋다 그러는 건데 지금 새누리당 특히 영남 지역에는 그렇죠. 영남 지역이 예. 그 문제인 거예요. 그건 뭐니까 김무성 대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김무성 대표가 이런 말씀하셨죠. 영남 지역 메달은 동메달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왜냐니까 거기 깃발만 꼽으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언제 때부터입니까? 정확히 따지면은 16대부터예요. 공천이 당선. 그 당시 DJP 정권 때입니다만은 이 16, 17, 18, 19 그냥 한번 꼽히면 그냥 쭉 4선은 기본적으로 하는데 문제는 4선, 5선 되면 국회에서 일을 하면 자리를 줘야 됩니다. 4선, 5선 되면 할 수 있는 게 당대표, 원내대표, 국회 부의장, 여당 하나죠. 국회의장 한목. 자, 3선의 상임위원장 몇 자리? 예. 없어. 근데 문제는 영남 지역에만 그 수십 명이에요.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는데 예. 지금 사실 영남 지역에서요. 재선 뭐 3선, 4선, 6선, 7선까지 있는데 영남 지역에서 불출마를 선언하신 분들을 빼면 그렇죠. 사실 물갈이 대상이 그닥 많지가 않다는 게 고민 아닐까요? 지금 뭐 김무성, 정갑윤, 유기준, 뭐 최경환 뭐 이런 그래도 3선 이상이 한 13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예. 삼선 이상 다른 지역을 13명 제외하고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 연세도 또 40대를 네네네. 또 쓱 맞춰갖고 중진의 40대 당신들이 들어와서 실제 할 게 없지 않느냐. 40년생들. 왜냐니까 이번에 20대 뽑힌 국회의원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니까 바로 내년에 정권 재창출에 핵심적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핵심적 역할. 이제 군대로 얘기하면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역할을 해야 될 그 군번이 현재 그 사람들인데 이제 조금 뒤로 다선 중진 의원들 입장에서는 내 나이가 어때서 김종인 대표 77살인데 저렇게 펄펄 뛰는데 나이가 무슨 문제가 있냐 나이로 따지지 마라 뭐 그렇게 저는 오늘- 충분히 그러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공관위원장 이영구 공관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존재감 없는 월급쟁이 국회의원들 뭐 그 영남권에서 아주 그냥 선수 탁탁 채워가지고 월급 턱턱 받으면서 이렇게 즐기신 분들은 좀 물러나줘야죠. 네. 또 저성과자 그분들이 또 사실은 일이 뭐 제가 일일이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저보다 이렇게 찌그라기도 이런 분들 정말 국회에 무슨 법안 하나 제대로 냈는지 무슨 그 적극적인 무슨 활동을 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를 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뭐 좀 물갈이 차원에서 또 정치를 좀 네.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좀 일부 그러면 이제- 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대담에서 계속 거듭 이야기했던 건데 김무성 대표의 상향식 공천제가 이제 사실 그렇게 대폭 어떤 물갈이 전략 공천이거든요. 그럼 이제 완전히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향식 공천 그 자체 원칙이 무너진 건 아닙니다. 물갈이의 필요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지나치게 이 고수를 하다 보니까 이 고집으로 비춰지고 사실 김무성 대표식으로 한다면은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 경선에서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갈이 필요성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도 인정을 하고 물러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또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김무성 대표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너무 고집을 하다 보니까 자기 정치 생명을 걸 것까지 뭐가 있습니까? 필요 없으면 물갈이도 하는 것이고 그러나 과거와 같은 낙하산 공천이라든가 자의적 공천, 밀실 공천 이런 것은 없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그런 개인의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관계없이 미운 털이 박혀갖고 이렇게 쫓겨나는 그런 것을 없애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김무성 대표 그런 상향식 공천, 국민공천의 원칙이 이번에 완전히 지켜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뿌리를 내렸다는 거 어느 정도 많은 그 공감을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크게 앞으로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나는 이기절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그 가장 큰 문제는 거예요. 김무성 대표 2번 본인이 어떻게 보면 공천 학살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아픈 개인적 트라우마를 갖다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한 거예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야당에서 샹 물을 갈고 새로운 인물을 갖다가 내세우는데 상향식 공천이라는 그 원칙하에 여기 정치 생명 걸고 이거 외에는 다른 건 절대 안 된다. 우선 추천도 안 된다. 당원 당규에 있는데요. 단수천도 안 된다. 당원 당규에 있는데요. 다음에
뭐도 안 된다, 뭐도 다 당원 당규에 있는 것도 그조차도 안 되고 상향식 공천만이 지고지선을 길이다. 같이 있냐 그걸 집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김무성 대표가 정치적으로 곤경스럽고 곤혹스러운 위치에 빠진 것인데 그러나 큰 틀에서 봐서는 상향식 공천 그 정신이 지켜지는 가운데 그러나 1번 정당이 뭡니까? 좋은 물건을 발굴해서 신인들을 발굴해서 유권자 소비자에게 제시할 그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는 전략 공천이 필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적절하게 어떻게 배합하고 혼합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정도의 문제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고 사실 이번 주 여야 모두 전략 공천 컷오프 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에 또 어떤 전국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저희 기대를 해봅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